이 대표님, 네. 지금 이재명 하는 거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치 정권의 히틀러라든가 북한의 김정은 그렇게 비슷하게 대학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 대중에 영합하기 위해서 이번에 1호 법안으로 낸 게 민생회복 지원 특별법 아닙니까? 전에는 25만 원이던데 그것도 35만 원으로 올려버렸어요. 엊그저께 또 대통령한테는 뭐 선별 지원해서 좋습니다. 그거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돈 뿌려가지고 또 환심을 사겠다는 그런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회 혼란이 가중될수록 그러니까 이재명이 뿌린 건데 대통령은 누굽니까?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죠. 자, 이재명이 돈을 뿌려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회 혼란이 생기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면 누구 책임이요? 윤석열 대통령 책임.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책임은 누가 져요? 윤석열한테 떠넘기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이거 방송 꼭 보면은 정신 차리세요. 지금 25만 원을 갖다 정민 나눠주면 13조가 들어가는데 네. 이 13조가 지금 낼 수 있는 세수가 없습니다. 세수가 이제 뭐냐면 남아 돌아서 세수가 남아 돌아가지고 세수가 막 쌓여요. 그러면 뭐냐면 이자가 늘어나겠죠. 그걸로 지금 복지하는 국가가 지금 뭐냐면 노르웨이입니다. 예, 그렇죠. 노르웨이는 재정이 남아가지고 그걸로 복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 부족하고 그런데 난리인데요. 뭐. 지금 뭐냐면 이 빚을 내 가지고 복지를 한다가 망한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빚을 내서 복지를 할 수가 없어요. 남미가 그 대표적인 나라들 예. 아르헨티나든지 거기가 페로니즘 때문에 예. 이게 페론 여사가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그 감성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들이 아르헨티나를 다 떠났습니다. 떠났죠. 예, 부자들 돈 내. 그래가지고 뺏으니까 부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나 아르헨티나 안 있어요. 그럼 나 미국으로 할래? 이러고 미국으로 다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가 경제적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 예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 나오니까 이제 이게 또 그 발동한 나라가 뭐냐면 베네수엘라입니다. 이게 이제 샌드유인데 얘네들이 그 베네수엘라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정유할 능력이 안 됩니다. 샌드유를. 그러니까 이게 샌드유가 뭐냐면 기름에 모래가 섞여 들어옵니다. 아, 모래가 섞여 나오면 샌드유군요. 예. 이게 모래가 섞여서 나오니까 이거를 정유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는 뭐냐면 이거를 정유할 능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외국 회사들하고 이게 이제 정유 회사들이 해주는데 이 비용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막 공격하고 욕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 다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석유를 사줄 데가 없어요. 아. 네? 그건 내쫓아 버리니까 자기들이 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해지. 망하는데 그 자원이 그 샌드유지만 이 기름의 보유량은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많습니까? 더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이 중질유거든요. 중질유지만 이게 보유량만은 정말 그 세계 거의 최고라 할 정도의 이게 보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면은 그 짓거로 못 면하는 게 바로 차베스 정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주의자 혹은 내가 아닙니다. 이상주의자도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빚을 내서 우리나라가 이 빚을 어떻게 내느냐 계속 내가지고 이자 부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나라 빚이 얼마냐면 지금 1,000조를 넘었잖아요. 네. 1,000조면은 이자가 국고채 만기 국고채 그러니까 보통 국고채 이자가 지금 우리나라 이자가 3.7% 정도 됩니다. 그러면 37조가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매년 37조가 이자로 이자만 나가는데 우리나라 지금 예산에서 37조면은요 국방으로 만약에 이 37조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이 세금 걷어가지고 37조가 어디요?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이자로. 그런데 거기다가 국민들한테 13조 정도 생활기금으로 팍 보내줍시다. 국가는 돈 주는 데가 아닙니다. 뭐냐면 차라리 그러려면요 이자를 낮추든가
그래서 이자를 낮추면 경제가 돌아갑니다. 이자를 낮추면. 이자를 낮추려고 그랬는데 지금 한국은행이나 이게 세계은행이나 이 추이가 뭐냐면 미국보다도 지금 역금리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금리를 더 내리면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공황이 오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거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이율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자가 또 기업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게도 그렇고 이자가 높으면은 돈 빌릴 때 이자가 높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하향하는 건데 이때 또 돈을 풀자 그러니까 기름 붓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그러네요. 예. 불 났는데 불을 기름으로 끄자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하잖아요. 20대, 30대들 잘 들어라. 니들이 다 책임지고 갚아야 되고, 어? 그리고 차라리 지금 40대, 50대들 중산층 같은 경우는요, 외국으로 떠날 수도 있어요. 막말로. 그렇지만, 지금 20, 30대들 그게 되냐고요. 지금 이런 거를 너무 젊은 사람들이 몰라요. 너무. 우리 젊은이들도 25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자기 갚아야 된다니까요? 덤태기 정도가 아니라 예. 감당 못할 부채를 미래 세대가 다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연금법 개정하자 그래가지고 연금법 개정하자 가지고 민주당이 안 보세요. 만약에 원하는 대로 하면은요 더 내고 덜 받자인데 더 내고 더 받자 이게 더 내고 더 받자예요. 그러니까 50%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그거를 지금 어떻게든지 덜 받자로 지금 덜 받자 지금 세대가 좀 덜 받자 해가지고 다음 세대 부담 좀 덜 주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인데 지금 세대 좀 더 받게 하자. 이게 지금 민주당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냐면, 그럼 우리 지금 아이들, 안 그래도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0.6%입니다, 지금. 이게 세계 학자가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은 없었대요. 재앙이죠, 재앙. 그러니까 재앙이 왔을 때만 이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패스트, 유럽의 패스트가 돌 때,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때가 출산율이 0.6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출산율이 지금 공황 상태에 온 나라의 상태에 지금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인구 절벽 시 2천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몇십 년만 지나면. 어마어마한 부채를 이제 짊어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부채를 어떻게 갚을 거야? 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이런 포퓰리스트 정책은 정말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망쳐먹는 그냥 자자손손 대대손손 망쳐먹고 대한민국 그냥 문 닫자는 이야기고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진짜.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이재명 최근에 하는 거 보면은 8월 전대를 앞두고 연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밑자락을 깔고 있는데 특히 개딸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개딸들한테 앞으로는 뭐 당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원내대표 뭐 이런 선출에도 20%씩 당심을 반영하기로 하는 등 개딸의 권력을 엄청나게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미애를 밀었는데 떨어져 버렸잖아요. 국회의장 후보에서. 그러니까 야, 이 국회의원들 이놈들은 못 믿겠네. 금패치들은. 그러니까 개딸을 믿어야겠다 해갖고 지금 개딸을 그렇지 않아도 개딸 정치를 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완전히 대의 정치가 실종이 되고 개딸 정치가 22대 국회에서는 판을 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이것도 정말 우리 엊그저께 22대가 문을 열었습니다만은 앞날을 21대가 최하고 국회라고 하는데 22대는 암흑의 국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명에 의한 제명을 위한 지금 당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명을 진짜 정치에서 제명을 시켜야지 예? 우리나라가 이게 살아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빨리 감옥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형을 병원에 입원시킬 게 아니라 제명이가 예, 이게 리자이밍이 중국에서 리자이밍이라고 부른대요. 중국에서는 리자이밍. 리짜이밍입니다. 예, 리자이밍. 리중국.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기가 최고래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좋대요. 예. 그러니까 친중 정책을 자꾸 얘기하고 그
주한 중국 회사 있잖아. 싱하인가? 하고 여기 쉐쉐? 가서도 쉐쉐, 저기도 쉐쉐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웃으면서 하지만요, 여러분, 그 지금 고구려 말 때 당나라에 예? 하고 친당나라 정책을 하자고 했던 말하자면 이 대국하고 우리가 왜 싸우냐 말하자면 평화 외쳤던 그 부귀원 같은 자가 바로 이재명이다. 고구려가 그래서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싱크탱크에서요. 싱크탱크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 대학교하고 해가지고 그 대만 있죠. 예. 그 시뮬레이션을 했잖아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최근에 보도도 됐죠. 네, 그 보도됐지 않습니까? 뭐냐면 총 한 방 울리지 않고 중국이 흡수할 수 있다. 예. 안 싸우고 그냥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네 가지 4단계 시나리오가 나왔죠. 시나리오를 가지면은 4단계 시나리오를 전개하면 총 한 방 안 쏘고 그러니까 공포 전쟁의 공포감만 불러일으켜도 대만이 두 손 들고 중국에 흡수된다.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튼 이재명 어쨌든 제1야당이 아니라 원내 일당 그것도 192석을 포괄하는 아주 거야의 수장이 됐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의회 독재 이 폭주 열차를 멈춰 세울 방법은 없을까요? 깜빡분이 보내는 게 없는데 지금 판사들도 믿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가면은 어디로 나락으로 떨어질 거는 눈앞에 보이고 그 나하고 비슷한 50대 중반이나 40대 50대 중반들 좀 있으면 금방 60, 70대지 5년을 굉장히 힘들게 보내게 될 거야. 왜? 지금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으로 안 그럴 것 같지? 지금 이 태평성대가 계속 유지될 것 같지?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3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었어. 근데 지금 70년 동안에 평화가 오다 보니까 이 평화적인 그거를 갖다가 읽고 망각을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평화 망각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추미애 얘기하셨는데요. 우원식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추미애 스타일을 이재명은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앞에서는 뭐냐면요. 추미애 이야기했지만 뒤에서는 우원식을 민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저는 특히 추미애는 과거에도 뒤통수를 너무 많이 쳤어요. 전직 그 대표들을. 대표들한테 뒤통수도 때리고 대통령도 뒤통수 쳤죠. 그러니까 노무현 뒤통수 쳤죠. DJ 뒤통수 쳤죠. 다 쳤어요. 문재인까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추미애한테 슈다르크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한 이야기고 이재명이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추키호테다. 아, 추키호테, 돈키호테죠. 예. 럭비공이죠. 럭비공 추키호테라서 이 추키호테를 이재명이 믿을까? 안 믿지. 그래서 절대 나는 저기 추미애는 스타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했고 게다가 이제 뭐냐면 그 추미애를 밀지 않고 우원식을 민족파가 예. 누구냐면 친 이재명파를 처음부터 친 이재명파였던 GT계였다는 겁니다. 김근택에. 예, GT계가 거기 김영진이 이재명 7인의 멤버인데 예. 이재명 완전히 오른팔같이 지금 움직이는 거고 내가 소개시켜준 사람인데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 돼가지고 이제 막 한 거는 그 GT계가 우원식을 밀었다? 그러면 이재명이 뜻을 갖다가 GT계가 거스렸다는 건데 그러면 이재명하고 GT계가 싸워보려고 작정했다는데 거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그러면 김영진이 이제 와서 이재명을 버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넌센스. 그러니까 결론은 뭐 이재명은 실제로는 뭐냐면 우원식을 밀었다. 추미애는 그냥 파벌 의식에서 오는 거고 자 이러면서 민주당 당내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자 우리는 이렇게 건전한 당이야. 대표가 이렇게 원해도 대표 독재 하는데 대표가 원한다고 뽑아지지 않잖아. 이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가 예. 최근에 가슴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믿었다가 내가 거꾸로 이재명한테 거기만 그랬어요. 이재명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살한 사람, 감옥 간 사람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 그나마 뭐냐면 오죽하면은 예전에 이화영 가지고는요. 내가 그런 범죄자인 줄 알았으면 제가 부시장 시켰겠습니까? 이래놓고 난 다음에 지금은 정치적 기생양이니까 여러분 이 사람한테 저기 그 영치금 좀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있잖아요. 모금하라고 지금 낸 공범이 공범한테 모금하라고 돈 내주라고 여러분들 돈 좀 밀어주라고 그런 거는 이것도 뇌물죄 아닐까 모르겠어요. 예? 아니면 이게 뭐 제3자 뇌물죄죠. 그 제3자 뇌물 혹은 뭐냐면 이거 저기 그 뭐야 그 매수 매수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자기가 딱 그렇게 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깜짝 놀랐는데 많이 그렇게 놀랍지도 않지만 이런 행태까지 이제 서슴없이 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벌릴 수 있다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자신감을 얻었다니까요. 예.